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적용 오늘은 390일째 된 아침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반항하는 인간. 와, 알베르 까미의 책을 읽고 아침에 또 4시에 일어나서 끄적이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에요. 정말로. 와,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갈루프 사상이라는 거. 저는 오늘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개인적 테러리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강하게 기억에 남은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갈류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그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어, 허구의 인물인데, 소설에 나오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자유나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평등을 절대적 목표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평등을 강제할 절대 권력이 필요해지고 그 권력 자체가 가장 극단적인 불평등이 되어진다. 나는 무한한 자유에서 출발했는데 결론은 무한한 전제 정치에 도달했다라고 그 소설 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와, 이거 너무 저는 너무 느껴졌는데 그 진짜로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개인적인 성향, 개성, 뭐 욕망, 재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평등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가장 평등하고 안정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간요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분의 1이 자유와 완전한 자유와 무제한의 권력을 지니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평등한 사람, 평등한 완전히 그 평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대신에 통제받고 어쩔 수가 없죠. 개인적 차이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개인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시받고 통제되는 것.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정말로 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모순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에는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다. 유토피아라는 건 멋진 신세계나 1984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평등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근데 지금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가고 있죠. 이게 진짜로 이거 우리 그 AI가 계속 성장하면 요즘에 그게 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생산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굳이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그냥 평균 복지세, 생활비 그냥 주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해 주는 거죠. 대신에 최상위의 계층은 무한한 자유와 어떤 생명력의 연장과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의 대다수의 대중들은 평등한 사회예요. 소마를 먹는 것처럼 멋진 신세계나 1984에서 평등한 사회. 욕망도 절제되고 대신에 또 어떠한 활락이나 아니면 정말로 행복을 느끼게 약물로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 현실로 다가올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요즘에 와, 이게 진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무스타파 몬드에게 멋진 신세계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저는 계속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저는 불행해질 권리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평등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대신에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층 간 사다리를 없애는 게 이 사다리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이거를 할 수 없게 된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개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여성에게, 장애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강점을 사람들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장점이 다르니까 그 기회에 균형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다수가 원하는 절대적인 평등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개성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잠깐 아침에 하면서 이 책 읽으면서 좀 생뚱맞게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올라 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이 개인적 테러리즘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어제까지 그 어떤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헤겔의 영향받고, 그전에는 루소의 영향받아서 쭈르륵 어떤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어저께 이론적인 거를 얘기했다면, 어제까지 이제는 그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처음엔 개인적인 테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회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이너마이트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사회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은 없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거기서 테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1879년 스페인 국왕 암살, 1881년 러시아 황제 암살, 1883년 독일 황제 암살, 유럽의 1892년 한 해에 천여 건의 다이너마이트에 의한 테러, 아메리카에서의 약 500건의 테러, 1898년 오스트리아 여왕 암살, 1901년 미국 대통령 암살, 막 이런 개인적 테러들이 막 엄청나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한 거죠. 와,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이제 뭐 신의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심판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찾게 되고, 어제까지 해서 어떤 그 역사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다면, 그거에 대한 불안으로 계속 행동하는 이 그 너무 그 개인의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배경들을 막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도 이 개인적인 성향들이 점점 더 이제는 도덕성이나 이런 게 결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는 본문에서 악령이 홀린 세 사람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피사레프, 그다음 뭐 바쿠닌, 네차예프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막 내가 원하고 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어머니까지도 못 죽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피사레프. 이건 막 무슨 허무주의에 빠져 가지고 모든 미도덕, 문화, 정치 뭐 이런 거 다 쓸모없다. 모든 걸 다 부정하는 단계에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바쿠닌이라는 사람도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사상가인데, 이 파괴의 열정은 창조의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다 파괴해야지 새롭게 건설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쿠닌이라는 사람. 그래서 파괴라는 것을 신성화를 시키는 거죠. 아까 피사레프는 전면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쿠닌은 그 부정한 것을 이제 신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차예프라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의 배경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차예프. 실천 매뉴얼을 짰다라고 하는데, 그냥 혁명가는 개인적인 이름도 감정도 도덕도 가족 관계도 없이 오직 혁명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막 자기 동료도 죽이고요. 그냥 그냥 혁명이라는 거에 모든 걸 그냥 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에서, 그리고 파괴라는 게 신성화된 거에서, 거기에서 막 그냥 이 네차이프는 거기 극한까지 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막 허무주의 이후에 이 사회가 너무나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테러들이 막 각국에서 막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양심적인 테러자들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칼리아예프라는 사람과 사조노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거든요.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할 때 이 칼리아예프가 암살을 결국에 성공하는데, 그 마차에 타고 있을 때 어린 조카가 타고 있으니까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칼리아예프.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 저 어린아이는 죽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죠.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자신이 자발적으로 체포가 되죠. 안중근의 사람 잘 떠오르는데. 아무튼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아닌 거죠. 모든 인간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어떤 생명을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을 내가 받아야 된다. 가치를 부여한 거죠.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개인들의 테러리즘에서도
악령에 빠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양심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테러들이 뒤에는 이제 국가적인 테러로 넘어가게 될 텐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테러를 한 이유가 어떤 자유가 됐든 평등이 됐든 뭔가 사회를 조금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테러나 어떤 뒤에 혁명까지 쭉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지금까지의 모든 근대 혁명은 모든 결과는 결국 국가 강화에 기여했다라고 본문에서 나와요. 실제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어떤 자유, 박애 막 이런 거를 강조한 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이뤘냐면, 잠깐 공화정이 있었다가 나폴레옹이 나오는 거죠. 전제 군주. 아, 그 1799년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1804년에 이제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나폴레옹을 만들게 되고, 1848년에 똑같이 프랑스 2월 혁명도 이제 공화국으로 잠깐 갔다가 결국에는 51년도에 쿠데타가 되면서 나폴레옹 3세가 1852년에 황제로 또 즉위하게 돼서 삼촌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917년에 러시아 2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랑 막 1차 세계대전에 껴가지고 막 사회가 엄청 불안할 때 이 시민들은 조금 더 좋은 사회를 원하기 위해서 혁명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그게 공화국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51년도에 똑같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볼셰비치, 레닌의 그 볼셰비키, 레닌의 볼셰비키가 처음에 1917년에 이제 러시아 2월 혁명으로 나오겠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스탈린이 1924년에 집권하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공산주의에 계속 이어지는 뿌리가 됐죠. 지금이야 전제군주 정치가 조금은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스탈린이라는 어떤 절대군주, 엄청나게 그런 중앙집권된, 그 절대적인 개인의 어떤 집권하든, 공산당이 집권하든, 아까 말했던 10%, 나머지는 평등하지만 10분의 1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1920년 되면 이탈리아 폭동. 이게 또 무솔리니를 만들어내서 강한 우파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1918년에 독일 11월 혁명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됐다가 결국에는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하게 되면서 나치즘이나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정말 자유와 평등을 원해서 혁명과 테러를 계속 만들고, 뭔가를 개인으로부터 집단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악화를 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개인적 테러리즘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국가의 테러리즘을 오늘부터 또 읽을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나치즘이 됐든 파시즘이 됐든 아니면 이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 레닌의 어떤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또 혁명으로 계속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왜 그렇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가라는 거를 어떤 이 까미가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걸 반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공산주의도 장점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평등하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한 사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유가 억압됐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자유가 보장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융합된 사회를 만들고 어떤 그런 게 이데아라고 우리는 꿈꾸는데, 실제로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유를 주면 양극화가 생기고, 평등은 주면 평등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관이 똑같은 양극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게 될지, 그리고 그러한 모순들이 계속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 체계는 계속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세계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런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기만의 어떤 주권이 됐든 자기만의 어떤 의식적으로 자기만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게 자기만의 의사를 표현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를 비교도 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어떤 기회의 균등이 됐든 자기 어린아이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거꾸로 역차별이 되는 건 원하지 않고요. 정말로 더 많은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알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조금씩 읽으면서 저만의 어떤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너무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역사는 계속 패턴을 바꿔서 계속 바꿔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너무 재밌게 읽고 너무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 반항하는 인간.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도 시간 나는 대로 국가적 테러리즘을 또 읽어보려고 하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하루, 정말로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